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점포 라인을 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 코앞에 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관심이 있으면 점포 라인하고 경매는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 매물뿐만 아니라 점포 라인하고 경매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포 라인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일단은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아파트 가치평가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도 이렇게 상가처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매가는 의미가 없고 월세 시세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는 용적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건축 호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치 평가할 때는 월세 시세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상가는 옛날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상가는 일단 참여자들이 아파트 졸업한 사람들이죠.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월세 시세가 굉장히 낮은데 매매가만 높으면 거래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선수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월세 시세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에 영향을 받는데 자영업이 지금 현재 좋은가 나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2분기 자영업 기업 대출 64조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요걸 가지고 자영업의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 잘 돼서 투자를 늘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자가 누적돼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 받았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두 번째 뉴스 한전 201조 빚더미 전기료 추가 인상론 솔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출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 마당 같은 데서 매출 금액 보고서 지금 자영업 경기가 좋다 나쁘다 알 수가 없죠.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면 말짱 꽝이죠. 세 번째 뉴스 외식업계 벌이가 신통치 않고 부채도 늘고 연쇄 폐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 끝났는데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 경기를 제대로 알려면 폐업하는 점포의 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제일 빨리 파악한다고들 하지요. 신규로 개업하는 업체 수보다도 폐업하는 업체 수를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회사에서 정리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멋모르고 창업을 하고 또 지나치게 부지런한 거죠. 직장만 다니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는 그 의미 없는 부지런함, 일종의 의미 없는 부지런함, 뭔가 근거 있는 부지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거 없는 부지런함이 잘못된 창업을 부르죠. 그래서 폐업을 봐야 됩니다. 폐업하는 숫자를 봐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은 자영업자에게 폐업의 의미 요걸 확인하고 나면 왜 폐업이 바로미터인가 자영업 경기의 바로미터인가 요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폐업의 의미 일단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 등등 많은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쏟아부었고 시간도 쏟아부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게라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영업권까지 같이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나의 인건비가 매출 이익보다 더 크더라. 이익보다도 내 투입비가 더 크더라. 이렇게 되면은 팔고 싶겠죠. 빨리 팔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일부만 조금 받고 그냥 나는 빠지겠다. 감가상각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좀 지나면 아예 내 인건비는 물론이고 적자 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서둘러 팔겠죠. 무권리로 그냥 가게 넘기고 나는 빠이빠이 할란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철거까지 하는 폐업인데, 철거까지 하는 폐업, 이 철거비 꽤 나오죠. 폐업을 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비용, 철거비까지 모두 부담하고 추가로 임대차 계약 페널티까지 부담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폐업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적자인 영업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폐업의 의미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의 수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는 자영업 경기가 완전히 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폐업이 진행되기 전에 신호가 뜨죠. 신호가 뜨는 것은 경매시장하고 점포라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잘 아실 거고 점포라인이라고 치고 들어가면은 업종별로 매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권리금이 얼마인지도 표기가 되는데 요즘 권리금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는 분야가 스터디 카페 쪽입니다. 스터디 카페 쪽인데 스터디 카페의 대체가 되는 영업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죠. 커피점 별로 안 좋습니다. 매물 엄청나게 많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금도 꽤 낮은 게 보입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죠. 카페는 더 많습니다. 빽빽합니다. 정말 많은 카페들이 매물로 나와 있고 독서실도 요게 스터디 카페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권리금이 엄청 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매물 보시면 권리금이 1,000만 원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아마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한 손 들었죠. 두 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매물은 두 손 두 발 다 든 매물이죠.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 인테리어도 깨끗합니다. 한지 얼마 안 되어 보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요거 그냥 권리금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됩니다. 요것은 지금 오른쪽 아래 입점 비용, 관리비 포함 월세가 550만 원인데 요 금액이 택도 없다는 겁니다.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받아야지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 건물 가치평가.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봐야 되는데 오피스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아파트처럼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일반 상업용 물건은 유일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데 월세가 얼만가, 적정 월세가 얼만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점포라인에서 가치평가 방법을 한번 보면 무권리 점포 월세 거기다가 최소 인건비 정도를 빼주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 나옵니다. 최소 인건비는 건져야지 임대가 되겠죠. 최소한 요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요러한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두 번째로 요게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폐업으로 지금 가기 직전에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아예 권리금 없는 물건들이 더 많죠. 자영업 붕괴 위기라는 겁니다. 자영업 붕괴 위기. 요게 부동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일단은 전반적인 폐업의 폭증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향후 전반적인 폐업의 폭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해도 알바생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제대로 자영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가 가격의 하락이 아파트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일단 매물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는 직접 거주하는 물량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월세가 내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상가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빠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인하된다. 그게 바로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가격에 반영을 안 하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의 붕괴 위기, 여기저기서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파트도 하락할 건데 하락폭은 아파트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